안녕하세요, 깨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대자동차 이력서를 제출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얼마 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전 지금 회사에 아주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회사는 없다 라며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전 어느 회사를 가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회사를 가든 해량 보존 법칙에 의해 일정 수준의 파이는 항상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 주위에는 파이가 별로 없는 것을 보면 아마 제가 그 파이일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제 주위에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또라이만 있긴 하더라고요. 지금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도 대기업에 있고 급여 수준이나 복지 이렇다 할 단점도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아주 만족을 하죠. 그래서 채용 공고나 이런 것을 보진 않는데 언젠가 한번 채팅방에서 현대자동차 구인 공고를 봤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보존 기술 개발, 전략 기술 부문, 신기술 기획, 전략, 책임 매니저직이, 근무지, 양재 본사. 업무가 재미있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잘은 모르겠지만 스마트 팩토리를 겸한 생산 기술에 가까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재미있을 것 같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우선 이력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 인적사항을 적었고요. 제 이력서 중에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인 대한민국 육군 병장 만기 제대를 당당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4년제 나왔고요. 그리고 경력 정보는 전 회사 6년에 지금 회사 6년에서 합계 12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경력 기술을 쓸 공간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개발하고 셋업했던 장비 종류들을 적었고 기술로는 전장 설계, PLC, C 언어, C# 정도를 적었습니다. 더 이상 뭘 적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AGV로 상 받았던 것을 적었고요. 회사 다니면서 얼떨결에 취득한 특허 3개를 적었는데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1종 보통을 적었습니다. 이력서에 적는 내용이 많았으면 소개를 하면 좋겠는데 적는 공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정말 경력 기술서 2줄밖에 안 줬습니다. 그리고 자소서는 2개 항목이 있었는데요. 500자 이상 1000자 이하를 적으라고 해서 정말 힘들게 겨우 500자를 넘겼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자동차에 지원한 동기와 회사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에 대해서 기술하시오에 대한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직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직 후에 해야 하는 일이 내가 얼마나 잘 할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지입니다. 경력이 10년, 15년이 되어가는 지금 내가 잘 하는 업무를 살려 새로운 어떤 일에 도전할 기회가 흔치 않은데 현대자동차의 공고를 보고 그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첫 이직으로 좀 더 큰 프로젝트, 다양한 설비들을 다루어 보았고 이번 현대자동차로의 이직으로 인해 제가 다시 한번 점프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디지털 트윈과 시뮬레이션 분야입니다. 현 회사에서는 설비 개발의 효율화를 높이기보다는 원가 절감과 빠른 납기가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이기에 디지털 트윈과 시뮬레이션 분야에 대해 현재 회사에서 직접 해볼 기회는 없었지만 개인적으로 많은 공부를 하고 있고 이것이 귀사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인 효율성 향상 및 지능화 보전, 예지 보전 등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진 경력 및 경험 그리고 기술을 귀사에서 발휘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했고 다음 질문으로 본인만의 차별화된 직무 강점과 이를 통해 당사에 기여할 수 있는 점에 대해 기술하시오에 대한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물류 자동화, 태양광 관련 공정 설비 등 다양한 설비들을 개발하고 납품된 설비를 관리하거나 유지보수하여 왔습니다. 여러 설비군을 경험해 보았고 또한 제어 분야에서 많은 언어들 PLC, C, C샵을 다룰 수 있습니다. 업무를 진행하면서 제가 자신 있는 분야의 업무 외에 새로운 분야일지라도 항상 도전하고 배우는 것을 즐기는 편입니다. 이런 성향으로 다양한 언어로 설비를 개발해 보았고 실무적인 세세한 부분들까지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동화 설비와 관련된 프로그램 영역은 최고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지만 현장에서 완성도가 떨어지는 엔지니어들도 있었고 완성도 높은 설비를 만들지만 자신만의 분야만 고집하는 엔지니어들도 있었습니다.
항상 새로운 기술에 적극적이지만 현장을 먼저 생각하는 진짜 엔지니어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발전되는 기술들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있었기에 당사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력서를 마무리했습니다. 부끄러워서 읽기가 힘드네요. 사실 별로 기대는 안 했습니다. 이직할 마음이 크게 없기도 했었고 양재면 너무 멀기도 했고 차로 출퇴근하기에도 너무 힘든 곳이잖아요. 근데 이런 건 뭐 붙으면 고민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붙을지 안 붙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거 고민해서 뭐해요. 3주 정도가 지났을 무렵 문자로 연락이 왔습니다. 서류가 통과되었으니 면접 가능한 날짜를 회신달라는 문자였죠. 그리고 PPT 발표를 해야 하니 관련 내용은 메일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면접은 언제든 가능하다고 회신을 보냈습니다. 별로 기대는 안 했지만 그래도 PPT는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메일 내용대로 자기소개 10분, 그리고 직무 역량 관련 내용으로 20분을 준비했습니다. 직무 역량 문제는 몇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설비 보존 인원의 역량 강화에 대해 그리고 보존 업무에 대한 보조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내용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별로 기대는 안 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신분당 손으로 이사갈 지역도 좀 알아봤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 지금 꾸며놓은 공방은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도 했죠. 그리고 현대차가 아니면 주차가 안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직원에게는 차 할인이 된다고 하기에 어떤 차로 바꿀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기대는 별로 안 했지만 혹시 모르니 고민을 해본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을 보고 나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는데요. 발표가 나기도 전에 망한 것을 알았습니다. 인생이 참 왜 이렇게 어려운지를 모르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컨텐츠에서 면접, PPT 내용과 함께 내용을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괜찮았다면 응원 댓글과 위로 따봉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